우리가 가장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 건축물, 보통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 무려 그보다 6,000년 전 앞서서 지어진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9,500년부터 건축되기 시작. 인류 최초의 신전으로 추정되는 göbekli tepe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 10%만 발굴돼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진짜 큰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göbekli tepe의 초기 유적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 최대 높이 5.5m T자 형태의 200개 이상의 돌기둥이 20겹으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무게만 10톤에서 20톤으로 무거운 건 무려 50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돌을 운반하고 조각하려면 최소 500명의 노동력이 필요. 그렇다면 이들을 관리할 지배자, 왕이나 신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집권자가 등장한 시기는 농경사회.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은 가족 단위로 동물을 사냥하던 수렵사회였습니다. 즉, 매머드가 뛰어놀고 문자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누군가, 어떤 집단, 어떤 지배자는 고도화된 석재 가공술과 측량술, 수학 지식까지 철저한 계획하에 수준급 기술을 갖춰 göbekli tepe를 만들었거나 혹은 이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라는 것도 언제든 깨지기 마련인데 아하. 우리의 지금 현재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거 가지고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göbekli tepe는 초기 유적지가 가장 우수하며 기술이 갈수록 퇴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둥 일부를 몇 년에 걸쳐 재배치하거나 조각을 부수는 등 누군가 외부에 이 기술들이 알려질 게 두려웠는지 후기로 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구조를 바꾸고 자취를 훼손하고 지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göbekli tepe는 고의로 버려진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버린 것이다. 초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외계인들이 리셋한 흔적이다. 우수한 문명을 감추기 위한 일명 지구 리셋설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göbekli tepe에서 요리용 난로와 쓰레기 구덩이, 돌망치 같은 도구, 저수조와 수로 등을 발굴, 신전이 아니라 대규모 군락지였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발전되고 세련되고 다듬어집니다. 이게 왜 자꾸 이제 거꾸로 계속 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의심이 되는 거지 이제. 신기해, 신기해. 외계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리셋의 흔적이라면 완벽히 숨기지 않고 흔적을 남겨둔 이유는 뭘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 흔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시점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대 유적, 이집트의 피라미드. 당시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외계인 건축설, 외계인 감독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미스터리 건축물입니다. 아, 오늘 같은 날 이집트 피라미드를 갖고 온 건 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3위겠습니까? 피라미드 가지고 3위를 할까요? 그러니까 놀랍긴 한데 이제는 너무 알려졌다. 피라미드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피라미드에 얽힌 이 미스테리는 아마 두 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자지구에 있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쿠프 왕과 그 후계 파라오 하프레 왕,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뭔가 연달아서 만들었다면 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리감과 각도가 비틀어져 있어. 왜 일직선이 아닐까요? 못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일부러 안 맞춘 거지. 거지. 안 맞춘 거죠. 그 이유는요? 어? 글쎄. 틀렸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틀렸대. 이 배치도가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별자리야.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땅 위에 구현한 듯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 별과 세 개 피라미드의 배열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층 건물 하나 없던 그 시절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외계 시점에서 만든 것 마냥 별자리 모양을 구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설계와 배치를 외계인이 했다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오리온 자리에서 온 외계인들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야,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여기다 하나 그렇지. 해놓자. 고대 이집트에서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풍요와 고대 이집트의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기에 이 가설은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해당 가설도 반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질 당시 별들의 사이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정도의 각이었던 것에 반해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건설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오차가 있었구나. 좀 틀리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절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UFO가 와서 만들었다면 그걸 그렇게 만들 정도인데 저걸 틀리겠다고? 그렇지 않겠 근데 설계, 감리 외계인이 했어. 시공을 사람이 한 거야. 정답인 거예요. 외계인이 다 제대로 설계도를 짜놨는데 시공을 사람이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시합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이유를 딴 데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피라미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에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호 14일 공개합니다. 호련히 사라진 외계의 발명품. 이번에 제가 찾은 외계인의 흔적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본 적 있어요? 무슨 뭐 게임 아이템 같아. 자, 지금 보신 것은 무려 약 2000년 전인 서기 13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지진 감지기 후풍 지동입니다. 이 지진 감지기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지진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지를 감지해내는데요. 이 지진 감지기를 만든 것은 중국 후한의 천재 발명가이자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형입니다. 그런 그의 발명품 중에 후풍 지동이는 역작 중의 역작. 지름 1.8m 항아리의 바깥쪽엔 구슬을 문 8개의 용 머리가 나침반의 8방향을 향하게 했고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용의 입에서 구슬이 떨어져 개구리 입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울리는데요. 이때 공이 떨어진 방향은 즉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는 뜻. 그런데 138년 2월 폐하, 서쪽 용에서 구슬이 떨어졌나이다. 폐하, 서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갈이 옵니다. 당시 수도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장형의 지진 감지기가 정확히 측정해냈는데요. 근데 400km면 일단 저 당시는 연락이 오는데 며칠 걸렸을 거예요. 며칠 정도가 아니겠지. 말 타고 왔을 테니까. 보름 걸리지. 그러나? 저는 어떤 원리로 만든 걸까?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장형의 발명품이 불가사의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른 발명품들은 비교적 그 원리가 세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반면 지진 감지기만은 문헌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와 관련 기록은 있으나 있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토록 정교하게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건 장형의 지진 감지기는 오로지 이 시대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139년 장형의 죽음 이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이후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05년 후대 학자들이 진보된 기술로 장형의 지진기를 복원했지만 문헌에 나온 만큼의 정확도를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독보적인 과학기술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 혹시 누군가가 우수한 지식을 가진 외계의 존재가 자신처럼 뛰어나서 말이 잘 통하는 장형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발전해오면서 뭔가 전수가 됐다면 개선된 무언가를 통해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의 후속 모델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외계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교하게 작동되는 악기에 필적한다는 최초의 지진 감지기. 장형과 외계인은 친구였던 건 아닐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호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바퀴? 뭔가 돌릴 것 같긴 해. 어. 팽이같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프로펠러도 좀 저렇게 생겼거든요. 장난감 헬기에 달린. 자,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요.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터리해서 정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물건입니다. 일명 사부의 원반. 1936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가 고대 이집트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름 약 61cm, 높이 약 10cm. 삼면에는 매우 얇고 구부러지게 조각된 특이한 돌출부가 있습니다. 저게 특이해. 그런데 이 사부의 원반은 흔히 편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제조됐는데 문제는 이 편암이 매우 깨지기 쉬운 성질로 조각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손꼽힌다는 겁니다. 사부 왕자 무덤의 추정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 와,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아주 세밀한 조각 기술 때문에요. 이 사부의 원반은 당시 이집트 왕조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에서 떨어진 부속품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 누가 거예요. 만들었어요, UFO를? 그럼요. 돌로? 돌 UFO 되게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돌 UFO. 착륙이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 원반의 용도인데요. 발견 직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꽃병이다, 뭐 향로다, 아니에요. 아니 뭐 단순한 장식용품이다, 혹은 뭐 의식용 물품이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요. 수많은 학자가 연구를 거듭했지만 술을 제조할 때 곡물과 뜨거운 물을 고르게 섞고 으깨기 위한 갈퀴의 하나였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과 소통하던 이집트인들이 비행 접시를 본뜬 모형 같은데요. 이게 일리 있다. 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어. 딱 보자마자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어. 후세에 알리려고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신기한 걸 봤다면 공들여 만들만 하죠. 그렇지. 네. 근데 말이야, 그 기원전 3000년이면 저런 거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 왜 없어요? 없습니다. 기술은 없었다고 저렇게 보는 거죠. 정교하게 말이야. 그게 제일 신기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기에 그것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오래된 형태 UFO 아닌가요, 저게? 우리가 막 뱉은 얘기 중에 답이 있으면 외계인이 되게 놀래겠네.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여태 아무도 못 맞춘 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전히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부의 원반. 그게 무엇일지는 그 옛날 이집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심해 생물들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 몰래 끼어든 외계 생명체들도 있지 않을까요? 100% 있죠. 지난 2013년 호주 널라버 평원의 지하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점액. 이 점액에 대해 호주 맥쿼리 대학의 한 교수는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해 학계에서 충격을 안겼고요. 봤어요. 해당 점액은 외계 점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거 사진 봤어. 한치야? 저게 점액이에요, 생물이에요? 이 외계의 점액이 논란이 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타파. 학자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요. 빛이 전혀 없는 동굴 환경에서 무려 수억 년을 생존해 왔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근데 심해 생물들은 그런 거 없어도 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뭔가 하여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해는 그게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만 있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외계 점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 조직으로 후에 커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학자들의 추가 연구 결과 이는 타움 고세균이라 부르는 고세균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외계 점액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아니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거야? 수억 년이면 바퀴벌레도 지쳐서 멸종됐을 듯. 한 번 만져보고 싶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니 혹시 진짜 외계인의 비밀 물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등 많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 그렇죠. 뭘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 생명체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깨고 빛 한 점 없는 수중 동굴에서 수억 년을 생존하다 발견된 미확인 미생물. 이는 외계 점액이라는 그 별칭처럼 정말 외계인의 흔적이었을까요?